대입 논술고사를 보러 서울로 가던 수험생 10여 명이 열차 고장으로 시험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중 FTA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농가 수가 20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이 초가의 새 볏짚으로 지붕갈이를 하는 이영이기를 하는 겨울채비의 진풍경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무리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완공 보고와 함께 전당 시설이 인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서울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가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수험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최소한 수험생 3명이 결국 대입 논술고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광주를 출발해 용산으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가 대전 신탄진역 부근에서 보조 전원장치 고장을 일으켜 2시간 동안 멈춰섰습니다. 뒤따르던 열차 19편도 길게는 2시간 동안 운행 차질에 빚었습니다. 특히 고장난 열차 안에는 전체 승객 380명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대입 논술고사를 치를 수험생 10여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다리 위에 금강구역 쪽에 그 다리 쪽 위에가 육지를 밟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리 위에가 있다. 코레일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다른 열차로 환승하게 하고 수험장까지 119와 경찰차, 택시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이 확인된 광주 지역 수험생 1명 등 최소한 수험생 3명이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입 논술고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해주겠다던 택시도 안 와 있고 거기서 또 30분 기다리다가 결국 끝났어요. 이날 오후 대입시험이 예정돼 있던 학교는 경희대와 수원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등 교육당국은 열차 사고의 경우 개별적인 이유로 수험장에 가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구제 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농촌은 말 그대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지난 20년 동안의 농촌과 농업 변화상을 표로 소개합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농가는 17만 6,650가구로 20년 전보다 10만 5천여 가구 37%가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 28%를 크게 웃돌고 전국 농가 비중도 15.5%로 떨어졌습니다. 농가 인구수는 이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40만 3천여 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 났고 역시 전국 평균 감소폭보다 컸습니다. 농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농가 경영주가 10만 5천여 가구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고령화율이 무려 59.8%에 달했습니다. 농촌 인구가 크게 줄었지만 65살 이상 농가 인구는 오히려 증가해 17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령화율은 42%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지 면적은 이 기간 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31만 8,800여 헥타르로 8.8%인 3만여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논벼 재배 면적은 17만 5천여 헥타르로 20년 전보다 14%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84만 8천여 톤으로 2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이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초가의 새 볏짚으로 지붕갈이를 하는 이영이기가 한창인데 보기 힘든 진풍경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옛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된 순천 나간읍성. 마당에 앉아 올가을 탈곡을 마친 볏짚을 엮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낡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얹을 이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이영은 초가지붕에 올려지고 빈틈이 없도록 골고루 잘 펼쳐집니다. 한켠에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붕 꼭대기에 얹을 용마름을 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초가지붕이 썩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여 동이 넘는 초가지붕에 이영이기만 30여 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새로 지붕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마음은 뿌듯합니다.
이것을 잘 못 틀어놓으면 비가 새버려요. 비가 새면 집이 썩어버려요, 지붕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용모름 잘 튼 사람을 불러다 꼭 틀어요. 다음 달까지 계속되는 이영이기는 도심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떻게 조상님들이 사셨는지 그런 모습도 알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전통을 계승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콤바인 작업으로 볏짚이 손상돼 쓸만한 볏짚을 찾기 힘든 데다 이영이기 전수자가 없는 점은 해결 과제입니다. 초가지붕 2기 사업이라든가 또 담장 쌓기 등등의 우리 나가노읍성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장을 주민 주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통예술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간읍성 이영이기가 한차인 가운데 전통마을에는 어느덧 가을 정취를 뒤로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달 31일에 시공사가 감리단에 요청했던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준공검사가 문제없이 마무리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완공 보고와 함께 전당 시설이 인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당 개관 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직 구성이나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최대 공약 사업인 100원 택시가 내년에 1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가 없는 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100원 택시는 내년에 1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2016년 이후에는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00원 택시는 현재 보성과 하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한 개 시군마다 연간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라남도가 가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치 가공업체의 원료 매입 자금을 1%의 저리로 긴급 지원하고 오는 26일까지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와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또 오는 19일까지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을 배추 412헥타르 4만 7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 폐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남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행사위원회는 오늘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합동추모제를 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추모제 부대 행사로는 열사들의 대자보나 각종 열사 형상화 작품이 전시됐으며 후속 사업으로는 오는 23일 망월동 참배와 함께 묘역 정비 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순 사건 제66주기를 맞아 당시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수지역 사회연구소는 오는 22일까지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 기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전지도와 포로사진 등 280여 점을 여수 문예회관에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여수 현대사 평화공원 추진위원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맞벌이 부부들의 원활한 육아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연향동 2지구 3,0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모두 65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도서관과 강당, 소극장 등이 들어서며 육아 정보 제공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4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광주를 표현하라는 주제와 중국과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한국어 경연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호남권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제3회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이 광주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부 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가 출연해 지난 4년간의 혁신학교를 되돌아보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 동산초등학교의 학생 자치 활동과 수안중학교의 수업 혁신 사례가 발표되는 등 4개 분과별로 나누어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